안녕하세요. 인천국제한방병원 부인과 진료원장 백선은입니다. 오늘은 암을 진단받은 뒤 환자들이 겪는 심리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암 진단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크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부정, 분노, 협상, 모을, 수용이라는 5단계의 심리 변화 과정을 거쳐 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모든 단계를 다 거치지 않기도 하고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단계에 멈춰 사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용 단계까지 잘 극복한다면 치료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수용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환자분 스스로도 또 보호자분도 함께 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부를 또 봐도 믿기가 힘듭니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정은 충격의 정도가 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정을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십니다. 간암이면 간암, 대장암이면 대장암을 잘 보신다는 유명 병원의 교수님들을 찾아가 같은 검사를 하고 또 하고 같은 결과를 듣고 또 듣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분과 환자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성적인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기운을 더 빼는 것이 안타깝고 또 암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느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의사에게 같은 진단을 받으며 암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 환자가 원한다면 여러 번 진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중복 진단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암 진단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암의 기수나 진행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암덩어리의 일부만 봅니다. 조직 검사로 보기 전까지는 100% 정확도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오진으로 인해 과도한 치료를 했을 경우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너무나도 큽니다. 약간의 비용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오진 체크도 할 겸 환자의 불안함을 다스려주는 약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생각해 주세요. 다만 환자도 두 병원에서 같은 진단이 나왔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병원에서 같은 오진을 한다는 것은 특수한 암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두 번째 진단 후에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커다란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슬픔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표현은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엉뚱한 대상을 향합니다. 환자의 성향에 따라 과거에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보호자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주 작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 모든 대상을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은 야근, 주말 출근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데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 탓을 하십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은 속 썩인 배우자 탓이라고 배우자를 원망하십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십니다. 다만 환자도 혼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니 고통을 분담할 대상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환자와 싸우지 마시고 그
그만큼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환자가 젊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으니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지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학업이나 직장을 무조건 중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다 보면 환자는 훨씬 수월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했지만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운명이나 신에게 타협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봉사를 하고 사회단체나 절,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며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협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을 고려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암을 진단받기 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생활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로 암덩어리가 작아지면 좋겠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자들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의욕이 저하되며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우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봅니다. 너무 빨리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용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전 삶에 대한 미련도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환자는 누군가의 말, 치료 반응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용 단계에 이르면 환자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5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와 가족 모두 편안합니다. 환자가 빠르게 암을 받아들인 거니까요. 이를 위해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마음을 추스리는 데는 주변의 지지와 응원도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암 환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